아까 그 채팅창에서 전장현이 경찰 때렸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여러분 골 때립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제가 그 전동 휠체어 가지고 경찰 들이받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어뜯는 사람, 그러니까 경찰관을 물어뜯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여기 손등이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손을 물어뜯어가지고 경찰관 손을 물어뜯어가지고 난 상처가 지금요 사진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 사진이 돌고 있는데 이게 전장현 장애인이 경찰관을 물어뜯어가지고 벌어진 상처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경찰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한테 들이받고 물어뜯고 하는데 경찰관들이 물리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하면 자해를 막 엎어지려고 하고 자해를 하고 하는 행동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해를 한 거를 경찰들이 물리력 행사를 해서 독직폭행으로 몰려가. 여러분, 경찰관들한테 최악은 독직폭행입니다. 독직폭행이 인사에서 최악인데 거기다가 장애인들 상대로 독직폭행을 하면 거기다 쟤네들이 경찰위원회에도 전장현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경찰인권위원회도 그 경찰관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 뜯겨도 참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진압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경찰관들이 미치겠다는 거야. 경관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민노총 태극기 부대가 어쩌고 민노총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자기들이 겪어본 상태에서 전장현이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있잖아요. 태극기 어르신들이 막 난리를 치고 뭐를 하고 그러도 그리고 민노총이 난리를 쳐도 전장현이 제일 어렵다는 거죠. 왜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어뜯고 자해하니까. 자해하고 경찰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할 수는 없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잘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뭘 잘하신 거냐? 여론 만들어야죠. 여론전 가야죠. 여론전. 일단 여론이 무르익기 전까지는 경찰관들이 세상이 아직도 전장현을 약자로 보고 있는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이건 계속 더 무르익게 더 삭히게 해서 있는 대로 세상의 여론들이 다 알 때 지금요 여러분 이 여론과 관련돼서 제가 이게 여론 변화를 조금 느끼는 게 제가 오늘 이거는 그 감동란 TV에서 이거를 제가 여시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캐치보드에 있는 거를 봤는데 이거 잠깐만 좀 쓸게요. 맥반석님 여시도 전장현 손자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전장현 씨 왜 하는 줄 알아? 나 장애인 복지시설 근무하는데 여기서도 전장현 욕하는 이야기 많이 나옴. 여시가 여러분 여성시대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장애인 교통시설 위한 시위인데 진짜로 요구하는 게 따로 있대. 이게 진짜로 요구하는 게 따로 있대. 해서 이 탈시설 얘기가 댓글에서 나와. 그래서 그 여성시대 저 여자애들 왕창 모여있는 저기서 이게 탈시설 요구하는 걸 알았구나.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헛짓하지 않았네? 헛짓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저거 누가 캡처돼서 보라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내오면 땡큐 하고 보다가 또 감동란 씨하고 또 그 패치, 그러니까 감동란이 아니라 페북에서는 난 맨 처음에 왜 맥반석이었나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란 이게 우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찜질방에서 잘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맥반석에다 하니까 감동란 맥반석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중에 알아서 이 사람 내 게시물에 가끔 좋아요 누르는 사람인 줄만 알았지 그 사람이 감동란 씨인지 전혀 몰랐거든. 사진에는 뭐 이렇게 만화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튼 이거는 옆으로 샌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누가 capture해서 보내줘가지고 봤죠. 봤더니 근데 내가 쓰던 여성시대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가 내가 관리를 잘못했는지 잘렸어. 여성시대에 잠입하는 아이디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가 거기서
그걸 잘렸더라고요. 내가 스파이치트 하는 걸 나 걸렸나 아니면은 딴 몇 명이 같이 쓰던 아이디인데 그거였나? 누가 삽질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은 못하고 저 캡처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런 거에서 보면 전장현에 대한 여론은 이제 보세요. 전장현이 저렇게 탈시설을 하고 그 탈시설로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를 알아야 돼요?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인 활동가, 그러니까 그 활동가가 아니라 그거 뭐죠? 거기 보육시설 그 활동지원센터를 쟤들이 장악하려고 한다. 그 활동지원센터를 장악하면 여러분 그게 연간 4조짜리 최소 4조짜리 비즈니스고 거기서 수수료를 25% 이상 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력을 그렇게 그 쟤네들이 저 전장현이 그렇게 좌파들이 자기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거 국가 예산, 장애 예산, 뭐 복지 예산으로 저 사람들 세력 키워줄 일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요. 탈시설, 활동지원센터, 돈수조원, 그거 비즈니스 하는 전장현.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장현 사무국 출신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위원회, 뭐 이런 데로 돼 있다라는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 그거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돈까지만 대중화가 됐어요. 인식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카르텔 뭐 민원연 참여연대 전장현 다 한통속 먹고 위원회 장악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소비에트다. 이건 너무 나간 얘기인가? 아무튼 그런 거는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평의회 정치. 평의회를 소비에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민들 아니면 내지 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그 서로가 이렇게 모여 있다. 그걸 소비에트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 평의회 대한민국 자체를 평의회 국가 소비에트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다. 위원회 정치가 강화되면 그래서 위원회 이거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게임이 방통위 인권위 뭐 경찰위원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민생에 우리 사는데 정말 큰 영향을 준다니까. 니들 게임할 때 15세 17세 19세 그걸 결정하는 게 쟤들이 결정을 하면 거기서 어떤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가지겠어요. 12세를 하느냐 15세를 하느냐 19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매출이 얼마나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겁니다. 이게 되게 게임에서도 리니지 같은 게 특정 게임 얘기하면 그런데 거기 왕이 되잖아요. 그냥 돈 몇십억 쓴 사람이 거기서 뭐 굴림해. 그러면 그 굴림하는 밑에서 깔아줘야 되는 보통 무과급 무주저들이 없으면 돈만 쓰는 사람들만으로는 그 계급이 형성이 안 되거든. 그 밑에 깔아준 애들이 여러분 어떤 애들이겠어요? 12살, 15살 이런 애들 게임하고 싶은데 꼭 돈이 없는 애들이 거기 가서 노예짓을 해야지 그 왕이 탄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19금으로 걸어버리면 그 게임 망해요. 근데 그 19금이 되느냐 12금이 되느냐 15금이 되느냐 그런 걸 여러분 저런 데서 파견돼 있는 위원들이 결정을 해버리면 돈이 얼마야 되게 얼마짜리 이권이냐고 그런 걸 전장현 사무국 출신들이 그런데 박힌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면 나라가 평의회 국가로 간다고요.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점점 넘어가는 거야. 그럼 좆되는 거라니까. 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건 확산이 안 돼. 유재일 채널 있는 사람들만 알아. 아직은 그러니까 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전장현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이야 라는 것까지만 확산이 돼 있죠. 결국 이게 여러분 전선입니다. 전선이고 어쨌든 제가 프론티어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인식이 퍼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전장현이 이렇고 이 사람들이 대단히 이기적이고 우리가 이제 그거잖아요. 제가 언더도그 말하는 건 여러분 간단해요. 장애인은 선하다. 약자는 선하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독종들 진짜 많고 장애인들이 여러분 자기 개인 이득에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득이나 그리고 세상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너무 억울해라는 게 얼마나 강하겠냐고. 이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패륜이다라고 하지만 제발들 제가 요새 저도 지금 위축되는 거 자꾸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보고도 저 새끼 패륜이다 자꾸 프레임질을 해 이 개새끼들이. 근데 여러분 이건 패륜이 아니라 여러분 약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약자가 선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약자도 그냥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뿐이야. 약자는 그냥 약자일 뿐 선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해관계 조율할 때 우쭈쭈쭈하고 접근을 하면 이게 개판이 된다니까 그 개판의 현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런 걸 통해서 언더도그 말을
극복하고 약자가 곧 선이 아니고 그들의 주장을 모두가 다 국가 예산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깨우침을 해야 전선이 제대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애인들한테 왜 그래요? 우쭈쭈 하는 이 보수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힐 것 같지, 내가. 자, 이 전선 마지막 고비입니다. 마지막 고비. 경찰관들한테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하고 있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저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전장에는 어떤 전술을 쓸 것 같아요? 곧 진압에 들어갈 예정인 거고, 전장현에서는 저 지도부는 누구 하나 꼭 사고로 크게 다쳐라 내지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순교자가 필요하죠. 지금 전장에는 이 상황에서 순교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순교자가 발생을 해도 그건 법 질서를 거부한, 그리고 저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하면서 자해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체 관용 내지는 공권력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나는 반대일세. 미리 약쳐놓는 거예요. 쟤들은 분명히 순교를 할 겁니다. 몸에 뭐를 하든요. 쟤들의 전술이에요. 정치적 전술로 그렇게까지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쟤들에게 돼 있는 건 빅팀후드라고 하죠. 피해의식. 내가 너무 당했어. 난 너무 억울해.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고 순교자가 되는 거. 그러면서 나는 고기에. 그게 여러분 인간의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봐야 돼요. 특히 정치투쟁,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대해서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게 항상 인간은요, 재물을 바쳐왔어요. 화산이 왜 터지는지 모르는 그런 데서는 재물을 바쳤다고요. 홍수는 인력을 동원해서 뚝을 쓰는 방법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 합리적성이라는 게 생기지만, 옛날에 합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크레타 문명이라든지 인신공양 문명들은 보면요, 그게 주로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라든지 화산지대 같은 데서 지진 많이 나는 데서 하거든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인간을 갖다 바치는 인신공양이 그런 문화가 발달을 하고요. 이렇게 홍수 같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일 먼저 자연재해 중에서 홍수가 맨 먼저 인간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거로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문명이 시작될 때도 홍수에 우리 왕 누구예요? 홍수 막은 왕. 그래서 노동 조직을 하잖아요. 동네 청년들 동원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뚝을 쌌더니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서는 인신공양하는 종교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런 수해 쪽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이 제일 먼저 발달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나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이 정치투쟁이나 권력을 잡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있잖아요. 이게 몰지성으로 가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애들은 항상 사람을 설득할 때 뭘 쓴다? 인신공양을 쓴다.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사들이란 새끼들이 제일 많이 쓴 투쟁 방식이다. 뭐요? 인신공양이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메커니즘인지. 갑자기 문명사정 얘기까지도 했는데 잘난 척했다. 여기까지 할게요.